2006년에 시행된 전국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40대에서 50대 여성의 3.6%, 남성의 2.3%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년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 불안감 등을 잦은 음주와 함께 치킨이나 피자, 튀김, 과자 등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습관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간식과 고칼로리, 고당분의 식사를 즐겨 먹는 중년들은 우울증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진단법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년 간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한 국내 연구팀이 퇴행성 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기고 증가한 콜레스테롤 대사산물이 1년의 과정을 거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29.6%가 60대로 집계돼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여성의 비만율은 42.7%에나 달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근력이 약하고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져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높은데요. 중년 여성의 경우 약해진 무릎 관절에 잦은 음주와 간식 섭취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증가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무릎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심한 경우 압박당하는 느낌이 들고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걸을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가만히 쉴 때도 통증을 느낀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자가진단법입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자가진단을 해보고 본인의 증상만으로 질환을 판단해보세요. 보통 6개가 넘어가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1개 정도만 체크되어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나 비가 올 때 다리 관절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있다.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들려온다. 무릎을 구부리기가 어렵고 가끔 붓는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아프다. 많이 걷고 나면 통증이 2-3일 지속된다. 처음 걷기 시작하면 무릎이 아프지만 조금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을 움직여야 하루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웠다 일어나기 힘들다. 차렷 자세로 섰을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간다. 자가진단을 해보시면서 평소에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눈과 손으로 무릎 방향을 관찰해보세요. 양발 사이에 10cm의 간격을 두고 튀어나온 무릎뼈 방향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무릎의 경우에는 무릎뼈가 정면을 향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뼈는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먹고 마셨던 고지방, 고열량, 고탄수화물 등을 줄이시고 건강한 간식 및 식습관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간식, 주식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식 횟수를 줄여주어야 하며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간식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노년, 중년, 만성질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간식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양질의 지방을 혼합한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 많이 보충되니 근육을 유지해줄 단백질 위주의 간식이 좋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중년 간식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보통 콩은 밥이나 반찬으로 섭취하게 되지만 많은 콩을 섭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두유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두유는 콩을 갈아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콩의 40%가 단백질이어서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콩이 들어간 두유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간식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오디나 구기자, 딸기 등 베리류 과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 색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항노화 및 항암 효과가 풍부한데요. 베리류는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입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인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과 식습관에 연관된 혈관 문제, 만성염증, 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당뇨와 관계없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간식으로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우리 생활에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계란은 개당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중년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혹시라도 운동 도중 상처를 입었을 때 빨리 회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계란 2개만 먹어도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 20%를 채울 수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기억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콜린 성분이 들어있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무설탕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단백질 외에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어 영양소를 골고루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요거트에 있는 타이로신이라 하는 아미노산은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우유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음식의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유당 불내증인 사람들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간식으로는 견과류입니다. 노년에는 혈관이 약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노폐물까지 쌓이기 쉬워 혈관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산과 아연, 마그네슘 같은 각종 미네랄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 약 30g 정도로 호두는 7알 정도, 아몬드는 20개, 캐슈넛은 13개 정도입니다. 견과류는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이 혈관에 좋은 건데 기름은 쉽게 산패하는 단점이 있어 오래된 것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되므로 보관 방법이나 보관 기간 등을 체크하여 신선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해 발병 위험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음주나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줄이는 등 작은 실천으로부터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